정부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7분쯤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전신주 개폐기 근처에 있는 곳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지요. 양간지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봄철에 봄철에 양양에서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입니다. 영서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바람인데 이게 대체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매우 빠른 바람이죠. 이 양간지풍을 타고 인제, 강릉, 동해, 속초로 아주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어제 강원도에는 거의 태풍에 맞먹는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산불이 급속히 번진 겁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했고요. 4천여 명 그리고 군인 부대도 지금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학교들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현재까지 51대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인근 가까운 바다에서 물을 퍼날라다가 진화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큰 불은 잡혔다고 하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지금 진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큰 불은 좀 잡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건 이 화재로 불에 완전히 타버린 펜션의 잔해인데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잔불 진화 작업이 이뤄졌는데 여전히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원과 고성에는 일대에는 군인, 경찰, 소방 등 만여 명의 인력이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섰었는데요. 고성과 속초에 이어 2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동해와 강릉에서도 조금 전 주불 진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성과 속초가 현재 100%, 그리고 동해와 강릉이 90%, 인제가 80% 정도 진화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해가 저무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바람의 세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정오를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강풍 경보가 해제가 됐고요. 강원 산간 지역 일부만 현재 강원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고성에는 천진초등학교, 속초에는 속초 생활체육관 등의 주요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특히 고성에 설치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 4천여 명의 대피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과 텐트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권용범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진화 작업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큰 불은 잡혔고 또 바람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큰 확산은 이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산불은 워낙 또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 계속 생각하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대책본부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강원도 고성군 산불 대책본부에 배준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강원 고성군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집계가 돼 있나요? 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1명 사망에 1명 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 200여 채가 소실됐고 축구장 700여 채가 넓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대피한 주민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이재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밤이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일몰 시간인 7시가 되기 전에 큰 불을 모두 잡을 계획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실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 40분쯤 이곳 산불 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여 분간 화재 진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피난처를 찾아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게다가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력을 다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군 산불 대책본부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불이 저 뒤에서 붙어가지고 불이 1차, 2차, 3차, 4차 정도 공격을 하더라고. 70평은 처음이야. 이렇게 큰 불이 나는 처음이야, 네, 이렇게. 소방차가 예. 좀 부족하겠죠.
어쩌면 불가항력이래요. 이제 8시경서부터 이제 그 연락이 와서 문자가 와서 지금 이제 대피를 하고 있는데 뭐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분 진짜. 대단했어요. 바람이 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태풍 올 정도의 그런 그 강속하고 해서 불길이 순간적으로 그냥 막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빠른 대책을 해주셔가지고 빠른 진단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뭐 놀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 흐르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잘 받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집이 소실된 것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정태근 의원 지금 워낙 건조하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산불은 아까 보니까 한 70살 넘으신 분이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산불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속초 시내 쪽으로 접근했으니까 예. 더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2005년도에 그 낙산사가 탈 때 그래요. 예. 그 양양 낙산사 산불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던 지역이고요. 예. 2000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요. 2000년에. 그래서 그때는 무려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고성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속초 그리고 동해 삼척을 건너가서 울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엄청난 예, 규모의 예. 산불이 있었죠. 예. 근데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큰 것들은 이게 이제 수해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면은 사실은 상당수는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집이 완전히 이제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피난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장기간에 이 피난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일이 좀 큰 문제라고 네. 보여지고요. 제가 정치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이 하루가 다른 거의 뭐 주기적으로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르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불지르는 일을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타협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큰 산불이.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한 지역들은 더 건조해지고 바람도 센 지역은 더 세지고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저께 7시 17분에 불이 났는데 사실은 밤 동안에는 거의 진화를 못했거든요. 못하죠. 바람도 워낙 세고. 근데 어저께는 사실은 바람이 세가지고 헬기가 뜰 수도 없는 예. 상황입니다만 바람이 안 세더라도 우리 헬기, 소방 헬기는 밤에 작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국방부에 있는 헬기하고 다르게 군이 갖고 있는 헬기와 다르게 또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항법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저렇게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면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러면 바람이 없으면 그래도 헬기라도 움직일 수 예. 있는 그런 소방 헬기를 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 합의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불 지르지 말고 그런 것부터. 그럼요. 예. 차정 교수 지금 화면을 보면 방금 전에 불꽃이 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자세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전신주에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불꽃이 이렇게 인화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바람이 강해서 아직 뭐 화재의 뭐 원인은 정확하게 들어가지 예.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변압기는 아니라고 아니고 일단 뭐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데 전신주에서 불이 붙으면서 네. 지금 상당히 날씨가 지금 이 건조하다 장면이죠? 보니까, 예,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대폐기 쪽에서 뭔가 불꽃이 튀었다고 그래요. 예.
제가 그 92년도 앞서 말씀하신 해운대 그 산불 난 거. 네. 그 92년도 그 같은 운봉산에 그 정월 대보름 날 지불놀이 하다가 불이 크게 안 났어요. 예. 그때 제가 사회부 기자로 제가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밤에 불이 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불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용 소방대가 끄는데 제가 물통을 들고 옆에서 같이 껐어요. 취재야 보다 너무 예. 급하니까 그래야죠. 껐는데 이 산불이 번져나가는 게요. 사람의 그 걸음걸이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 덤불을 타고 밑으로도 번지지만 가지를 타고 점프를 하면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밤에 지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그리고 이 진화의 속도, 그러니까 번지는 속도가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강풍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그래도 정부가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나름대로는 잘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피해를 일단은 이제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서 일단 큰 불을 잡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금 판넬에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걸 썼는데요. 결국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당장은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의 복구 대책. 그리고 난 뒤에는 왜 이 재난 사태가 발생했는지, 왜 더 커졌는지 이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이 매뉴얼대로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윤기찬 대변인은 오늘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 바로 갔다고 하던데요. 예, 갔다가 상황실을 잠깐 들렸고요. 예. 상황실에 오래 있는 것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좀 돌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가 할 일이 제일 많고 정부가 일단 대응과 복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자연재해성 사실 사회 재난이거든요. 예. 화재지만 단선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이거는 거의 자연재해성이다. 그렇다면 예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불이 주거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뭐 방염 기능이 있는 방염성 어떤 나무를 더 심는다거나 주거 지역에 지금 집단 거주지까지 이렇게 불이 퍼져간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금 전문가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강원도 지역에 주로 소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나무가 아주 이 불이 번지기 좋은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송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고려를 전혀 안 했는데 이제 건축하거나 아니면 집단 주거지 조성 시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률적이나 아니면 제도적 그 고려나 수단 강구를 정쟁이 아니고 지금 2000년도에 한번 큰 불이 있었고 2005년도에 큰 불이 있었고 전부 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이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사실은 게릴라성 이게 화염이에요. 건너뛰면서 불이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한다는 이런 그 생각은 쉽지 않고 오히려 이 재질이나 집을 질 때 재질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로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또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당에서는 차제에 좀 어떤 대응책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네, 저는 그 정태근 의원님 말에 조금 덧붙이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이제 LA 근처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바로 직전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화재 진압을 헬기만으로 안 합니다. 비행기로도 합니다. 비행기는 야간에도 뜰 수 있어요. 물론 말씀처럼 헬기에다가 야간 항법 장치를 달기도 하는데 헬기는 사실 한번 물을 담아서 그거를 한번 뿌리고 마는데 비행기는 물을 굉장히 많이 담거든요. 쭉 나가면서 방어선 친 형태예요. 근데 이번처럼 야간에 만약에 불이 나서 야간에 번질 때는 사실은 그래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아침에 돼야 이제 잡은 건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야간에 헬기를 못 떴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헬기에다가 야간 항법장치 달거나 아니면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라든지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이래 왔거든요. 야간에 불이 번지는 범위여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기에다가 이제 큰 비행기에다 물을 싣고 아니면 화재 진압용 어떤 액체를 실어서 뿌리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예산 지원에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박원석 의원 정치권에 어떤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뭐 당장 급한 거는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완전한 진화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신속하게 피해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이 긴급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초당적 협력을 예. 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책임 공방을 하거나 내탄 내탓을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큰 지탄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들어서 간절기에 산불이 굉장히 잦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5년 그 낙산사 전소됐던 날이 4월 5일이에요. 예.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화재급 사찰이 전소가 됐었는데 이 간절기의 산불 대책에 대한 특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그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불꽃이 튀면 강원도에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순식간에 수킬로미터를 불씨가 그렇죠. 날아간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저거를 뭐 그 진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통상의 매뉴얼하고는 다른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 뭐 경상북도 지역 이런 산간 지역에서 이 산불에 관련된 이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나 대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특별 점검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고요. 최경철 의원은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가장 아쉬웠던 게 참 그 시간이 조금만 당겨서 발화가 됐고 그리고 119 신고가 빨리 됐는데요. 초기에 좀 진압이 안 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신고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예. 신고가 바로 들어왔었는데 아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산불은 무조건 하늘에서 물벼락 떨어뜨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로 초동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밤이라서 헬기가 뜨기 어려웠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워낙 불이 많이 나니까 작년 11월에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라고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6개 시군하고 그리고 소방하고 군, 경찰 모두가 산불이 나면 모조리 그 임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최문순 지사님 말씀으로 빌리면 아주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대형 산불 헬기를 예산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장비가 안 됐다. 그래서 매우 아쉬웠다. 오늘 이해찬 대표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초기에 그 장비를 살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센터만 만들어 놓고 장비 지원이 안 됐다. 그 점이 매우 아쉬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후 약방만 하지 말고 예. 앞으로 이러한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보다는 무조건 장비가 최고이기 때문에 장비를 제때 구매해서 빨리 그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재난에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불 잡혔고 또 강풍주의보도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잔불 정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